국권 자체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1910년에 넘어가게 되면서 36년간의 아주 기나긴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 생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인데 1910년대에 과연 일제의 식민 통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출발합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입니다. 식민 통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한마디로 이 한반도가 이제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묘목처럼 이제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거기서 쭈삣쭈삣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땅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좋은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겠는데 이 일제 식민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1910년 경술국치입니다. 1910년을 경술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치욕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몇 년도라고 했지? 1910년. 뭐 연도가 크게 중요합니다. 연도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언제 우리가 식민통치 당했는 정도는 알아야겠지. 자, 경술국치가 되겠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탈당한 겁니다. 강제로 빼앗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민지요. 우리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런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이 국권을 강탈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제 식민 통치하게 되겠는데, 우리를 이제 노예로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 설치한 거.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조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조선에 뭘 세웁니까? 경복궁 안에 경복궁을 허물고 그 앞에 뭘 세웁니까? 조선의 전기를 끄는 다음에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만들죠. 조선 총독부는 바로 일제가 우리를 영원히 노예 상태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 통치 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문제. 1910년 우리의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면서 일본이 설치한 식민 통치 기관은 조선 총독부. 통감부라고 하면 안 돼. 그 통감부가 이제 조선 총독부로 바뀐 겁니다. 이제 1910년도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지. 망한 거지 뭐. 망한 거지 뭐. 문제 다 맞추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910년 우리의 모든 국권을 빼앗아 간 다음에 일제가 설치한 식민 통치 기관은 무엇? 자막. 조선 총독부. 텅텅텅텅텅. 여기 대빵이 바로 누구냐면은 조선 총독입니다. 조선 총독. 조선 총독. 누가 왔느냐? 일본의 육군 대장 출신들이 이제 날짜를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뭡니까? 군발입니다. 일본 군발이. 일본 군발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왕인 척 하면서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것이. 초대 총독이 바로 데라우치라고 합니다. 데라우치 총독. 약간 좀 머리가 이렇게 이 데라우치 총독부터 해가지고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특히 2대 총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을사조약 때 고종과 대신들을 압박했던 바로 조선에 있는 주차 사령관, 일본군 사령관이 나중에 출세를 해가지고 2대 총독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를 역시나 가혹하게 다스리고 특히나 3.1운동 터졌을 때 학살극을 벌인 그 장본인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일본 육군 대장 출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군합발로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요, 바로 우리의 민중의 저항 의지를 끊고 독립 의지를 압살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데려오게 되느냐? 전국적으로 쫙 깔았어요. 바로 뭐냐? 육군 대장이 왔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전부 다 뭐야? 군발이야. 그래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군대의 경찰을 우리는 헌병이라고 합니다. 헌병. 그죠? 한마디로 군인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바로 헌병 경찰 통치를 진행하게 되죠.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털어가는 거예요. 바로 조선 총독부 1910년 식민 통치하의 이 헌병 경찰 시대는요, 바로 우리 백성들이 뭐 좀 잘못 없이 그냥 헌병 경찰의 입맛대로 볼기짝 까여가지고 회초리도 맞고 곤장도 맞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헌병 경찰이 조선 사람을 연행해 가가지고 태형을 칠 수가 있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헌병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요,
바로 이제 이 조선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모이면 뭐야? 쑥덕대면서 뭔가 독립운동할까 봐. 그래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모조리 없애버리는, 말 그대로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는, 이 헌병경찰의 무시무시한 총칼 앞에서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는, 한마디로 뭡니까? 가슴만 치고 있는 그런 벙어리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헌병경찰통치는요,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다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헌병경찰 통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무단 통치 시기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헌병경찰을 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러니까 식민지배 처음부터 뭐 좋은 첫인상 이따위 거 없어. 우리 일본 제국주의, 그동안 뭡니까? 우리의, 무슨 짓을 해왔어, 일본이?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뭡니까? 궁궐에 침입해가지고 왕비를 죽이지 않나? 게다가 뭡니까? 외교활동 뭐 비밀리에 했다는 구실을 해가지고 임금까지 폐위시키지 않나? 군대 해산시키고, 경찰도 해산시키고, 온갖 것들 다 쪽쪽 빨아갔던 바로 이 일본한테 우리가 첫인상이 좋을 리가 있나? 그래서 뭐 처음부터 유하게 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더 이상 바로 뭡니까? 독립을 획책하지 못하게, 저항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바로 뭡니까? 군홧발 아래 우리 백성들을 밑에다 놓고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의 저항의 의지, 독립의 의지를 압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를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도가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은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뺏겨가는 거지 뭐.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 조선 총독부는요, 헌병경찰 통치로 해가지고 1110년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 당시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땅이죠. 바로 토지입니다. 일본은 1110년대 헌병경찰 통치 시기에 바로 1110년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이 토지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제도가 엉망이야. 후진국이야, 후진국. 그래서 우리 일본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선 한반도의 땅을 정리하여 제주인한테 돌려주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구획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니? 뭔 소리야? 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킨다는 캠페인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반도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뭐겠습니까? 토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강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린벨트? 땅 뺏는데 가장 쉬운 방법 뭐겠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걸 강압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올리는 거야? 땅 가진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 땅을 가지셨네요. 뭐 하는 겁니까? 측량한다가? 측량을 했겠지.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땅을 구분한 다음에 거기서 땅을 가진 주인한테 뭐 하겠습니까? 뺏는 방법. 갚지 못할 세금이지 뭐. 토지를 강탈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이들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세금입니다, 세금.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엄청나게 걷어버리는 거야. 확실하게 토지조사 해가지고 소유권이 명확한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죠. 그거 못 갚으면 뭐해? 세금 못 갚으면 뭐해? 몰수하는 거지 뭐.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조사 사업 한답시고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땅 가진 사람들 신고하세요라고 합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이 신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게다가 신고 기간도 굉장히 짧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일본에 대해서 저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외놈들의 토지조사 사업에 내가 왜 협조해? 이래가지고 뻗대다가 바로 뭡니까? 끝내는 뭡니까? 신고, 미신고 토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주인 없다 이래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항의하면 어떻게? 헌병한테 잡혀가서 곤장 맞습니다. 신고 절차 복잡하게, 신고 기간 아주 짧게, 미신고 토지가 속출하게 되면서 이 미신고 토지는 주인이 없네요. 게다가 바로 뭡니까? 공공기관 땅도 이제 일본 거겠지요? 이러면서 바로 한반도의 대부분의 토지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영국과 비슷하게, 인도 침략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바로 동인도 회사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것을 바로 뭡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싼 값에 팔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에 있는 이 땅덩어리, 비록 이 우리나라 사람들 명의의 땅은 일부 있었지만은요, 대부분의 좋은 땅들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다? 자연스럽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토지 세탁으로 이제는 일본인 지주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주란 말은 뭡니까? 땅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조선에 있는 땅의 주인들이 일본인으로 바꿔치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조선 땅의 주인은 누구다? 일본인인 거죠. 그럼 우리가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평생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가서 먹고 살았던 우리의 농부들, 우리 농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땅을 빼앗기고 이제 이 일본인 지주 밑에서 헐값에 노동을 하는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야. 조선 농민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 농민, 우리의 농민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장농 전락도 어떻게? 아주 저임금으로 시달리게 되지. 그래서 이 농민들은 땅을 빼앗겼다는 불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중에 3.1운동 터지기만 해봐라. 뭐 저쪽 서울하우스에서는 그냥 맨손으로 만세운동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괜히 들고 낯들고 이놈들 외놈들 혼내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게 생각하고 있겠지. 자, 그리고 많은 숫자의 농민들이요, 소장농을 전락해가지고 이 일본한테 땅을 빼서 많은 숫자의 농민들은요, 이래가지고 조선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랴 하면서 바로 뭡니까? 한반도를 떠납니다. 일본에게 이 접수당한 이 한반도를 떠나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지. 많이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만주, 간도, 만주와 연해주, 만주와 연해주, 만주는 중국, 연해주는 러시아, 그리고 저기 미국까지 갑니다.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샌프까지만 적지 뭐. 다 적을까? 근데 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필라델피아, 미국의 하와이, 이런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여기에서 근근히 일하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한인들이 마주 이주해가지고 저기서 돈을 조금 만지는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기거하게 되면서 한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거기 있는 한인들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뭡니까? 국내 활동은 어려워지니까 헌병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신세에서 회유당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인 거지. 너 여기서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해가지고 친일파로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저렇게 먼저 이주한, 바로 이 농민들이 이주한 저 해외, 만주, 간도,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다가갈까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의 코리아 타운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너무 뭐 많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적었는데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자. 간단하게. 우리 또 기초 공부하는 친구들 헷갈릴까? 자, 여기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일본의 경술국치 1110년 우리는 국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식민통치기관 조선총독부가 생겨나게 됐고요.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바로 헌병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압박하는 바로 무단통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를 손발을 묶은 다음에 일본은 바로 뭡니까?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토지를 강탈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일까요? 토지만 빼앗아 갔느냐? 아닙니다. 1110년대 빼앗아간 것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회사령 들어보세요. 회사령. 역시나 1110년에 회사령. 이거 뭐예요? 회사령. 뭔가 회사 만들어서 장사하려면 총독부 허가를 받아야 돼. 도장 찍어야 돼. 신고가 아니야. 신고제와 허가제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신고는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허가제는 뭡니까? 내가 해볼까요?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장 안 찍어주면 못하는 거죠. 회사령을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 조선 사람이 회사를 만들 때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니들 돈 버는 거 눈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눈 못 본다? 니들 돈 버는 거 눈 뜨고 못 본다 이런 얘기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 민족의 자본, 돈, 바로 이것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회사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회사령과 함께 어업령이라는 것도 발표하고요. 어업령. 고기 잡으려면은 신고해라. 그리고 뭡니까? 산림령이라는 것도 또 발표하죠. 산림령. 이거 발표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나무 베지 못하기. 이게 다 뭐냐면요.
나중에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은 한마디로 뭡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근대화되면서 공업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공장에서 먹고 살죠. 일본은 게다가 바로 뭐냐? 농사짓기 힘든 땅이야. 대부분 산지잖아. 식량이 부족한 거야. 식량이. 제국주의를 확장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먹고 살고 이 자기 나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량이 부족한 겁니다. 일본의 땅덩어리 자체가 농사짓기 불리하잖아. 게다가 공업화 진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만 일하지 농사짓는 별로 없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 식량을 누구한테서 뺏어간다? 우리한테서 뺏어가는 겁니다. 지들 새끼 먹고 살리려고 우리 새끼들 굶겨 죽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시작이 1910년도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붙다 베이베 베이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굵직하게 크게 배웠는데, 기초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짝대기 그 구시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의 국권을 강탈당했어요. 식민 통치기관 하나 만들어집니다. 조선총독부. 밑줄 쳐주시고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자, 분필을 부러뜨리고. 두 번째, 조선총독부 산하에 헌병경찰 통치가 진행돼가지고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어. 뭐 하려고 하면 잡아다가 때려. 뭐라고 말도 못해. 모이지도 못해. 집회 결사 못해. 뭐 단체 조직 이런 거 못해. 말 못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헌병경찰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뭐. 니들 왜 모였어? 뭐 하려고 그래? 독립운동이야? 저항운동이야? 아닌데요? 하고 제가 할 길 가야 돼. 왜? 두드려 맞으니까. 학교에서도 꼼짝 못해요. 1910년도 무단 통치하게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들어와.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데 자습해가지고 좀 졸고 있었어. 그런데 이름 불렸어. 예! 하고 선생님 하고 해가지고 하고 침을 훔치는데 그 앞에서 선생님이 칼을 들고 있어. 이야. 1910년도에는요, 학교에 있는 교사까지 칼을 차게 만들면서 일찍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두려움, 그 폭력에 대한 공포를 일본은 심어 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아유, 살만 안 나. 어쨌든 1910년도 조선총독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일본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갔다. 그 첫 번째 시작이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터져드리고요. 짝대기 몇 개? 역시나 3개짜리 하나당 20%. 아시겠죠?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